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지입니다. 이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검찰이 네 번째로 기소한 사건이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준비기일이 열렸는데요.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준비기일 내용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 위증교사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기존 사건과 병합하느냐, 그 여부에 큰 관심이 쏠렸거든요. 왜냐면은 병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를 해서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왔으면 좋겠어, 유죄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희망을 담아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굉장히 관심이 컸는데, 제가 듣고 이해한 것, 그리고 추가로 조언을 구한 것과 언론이 보도한 것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은 뭐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냐면요, 기존 사건하고 병합 안 하기로 했다, 별도 심리하기로 했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컨대 뉴스원, 법원, 이재명 대장동 위증교사 사건 병합 안 해. KBS,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과 병합 없이 따로 심리,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비슷한 제목을 달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언론도 있습니다. 2대12 같은 경우는요, 분리심리한다면서 주 3회 출석 현실화, 기존 재판만 하더라도 주 2회씩 출석하고 있는데 이걸 별도 심리하기 때문에 주 3회씩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한 발 나아가고 있고요. 뉴스원, 총선 전 결론 나올 듯 이라고 제목을 달고 심지어 서브 타이틀에서는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중앙일보, 이재명 원한 병합 안 됐다, 위증교사 총선 전 선고 날 수도, 이렇게 희망 섞인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으로 주 3회씩 출석을 해야 되고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또 다른 언론 머니투데이의 경우에는 최초 제목은 이래요. 속보에서는 병합 보류라고 제목을 달다가 뒤에 가서 종합판에서는 병합 않기로 라고 해서 같은 언론인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오히려 펜앤드마이크, 보수 유튜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죠, 펜앤드마이크에서는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하기로 선고는 병합할 수도, 이렇게 병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취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는요, 병합 여부는 오늘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의 직접 워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고 또 김모 씨가 공동 피고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김모 씨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위증을 교사받아서 위증을 했다라고 지목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는데요. 이 김모 씨의 변호인이 다름 아닌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그 민영삼 씨하고 유튜브에서 따따붙다 하면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보수 유튜버잖아요. 보니까 배승희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을 했는데, 김모 씨 사건을 수임을 했는데, 심지어 오늘 오후에 법정에 나오기 전에 오전에 방송을 하고 왔더라고요. 민영삼 씨랑 방송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잠시 들어보니 아직 준비기일, 첫 번째 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는데 재판장을 막 욕을 해요. 재판장이 사실상 병합하려고 해놓고 김모 씨를 들러리 세우는 거다, 이재명 아니면은 당연히 단독 재판을 할 거다,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다, 정치 판사다, 그리고 민영삼 씨도 이 김명수의 망령들이다, 이러면서 법원을, 그리고 해당 재판부와 재판장을 이렇게 욕을 하고 법정에 출석합니다. 아니 재판장이 병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도 없는데 자기 피고인 들러리 세우는 거라면서 이렇게 제정신 아니다, 정치 판사다,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면서 법정에 출석을 해요. 출석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우리 김모 씨가 모든 내용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하고 엮여서, 우리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야당 대표도 아닌데 왜 이재명 대표하고 엮여서 길게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이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더더구나 자백하고 있는 사건인데 왜 합의부로 배당이 되느냐. 합의부라는 거는 재판부가 3명인 거예요. 판사 3명. 왜 합의부로 배당이 되느냐. 당연히 단독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지. 그러니 따로 분리해서 단독재판부로 넘겨다오. 혹시라도 단독재판부로 넘기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재판을 받으면 지연될 테니 분리해서 따로 심리를 해다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장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뭐라고 했냐면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도 검토를 했다. 이 사건 김모 씨의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하고도 무관하고 쟁점도 다르고 분량에 비춰서 따로 심리해도 된다. 그래서 따로 진행하겠다. 김모 씨와 이재명 대표를 분리해서 심리를 따로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분리 심리 여부나 병합 선고 여부는 심리 경과에 따라서 따로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김모 씨와 이재명 대표를 심리하는 데 있어서는 김모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따로 심리를 하는데 선고할 때 병합을 할지 여부는 나중에 경과를 봐서 따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재판장의 워딩이고요. 그 앞뒤 그 20여 분 동안 진행된 그 내용을 쭉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분리해서 심리를 진행하는데 최소한 이재명 대표 부분과 공동 피고인인 이 김모 씨는 따로 심리를 한다. 왜냐면은 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정범이죠. 그리고 교사범이 반드시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따로 재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은 인정하고 한 명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심리를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기존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오늘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단이 이달 1일에 병합 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사건을 기존 사건하고 병합해달라고. 그런데 재판부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오늘 법정에서 명확하게 기각한다라고 결정을 해서 고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고지가 없었어요. 이렇게 왼쪽 귀로 들으면 이렇게 해석되고 오른쪽 귀로 들으면 저렇게 해석될 수 있는 워딩만 남긴 거예요. 그러니 이 두 피고인을 분리해서 심리는 진행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기존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 병합 여부를 정하는 거는 준비기일 단계에서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준비기일이 다음 달 11일 한 달 뒤에 또 두 번째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준비기일을 앞두고 병합 여부를 결정하느냐. 공판 단계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공판 진행 중에 이재명 대표를 따로 분리를 해서 기존 사건과 병합을 할지 아니면은 심리는 심리대로 또 따로 진행을 하더라도 선고를 앞두고는 병합을 할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 피고인 입장에서는요. 여러 건으로 기소된 경우 따로따로 기소됐더라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을 해서 심리를 하는 것이 이 재판 실무에도 통상의 경우와 일치하고요. 피고인 입장에서 그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변호인도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병합하지 않으면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 사건이 주 2회씩 지금 진행 중인데 변호인이 다 겹칩니다. 근데 그 변호인단이 그 사건을 준비하기도 벅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병행해서 또 날짜 잡아가지고 심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 실무상 통례를 보더라도 하나로 묶어서 병합을 해서 선고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형량상에서도 피고인 입장에서 반드시 병합이 유리한데 예를 들면 5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5가지 혐의 중에 2개는 무죄야. 근데 3개는 유죄가 나오는데 하나는 형량이 징역 1년, 하나는 징역 2년, 하나는 징역 3년 형을 선고하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칠 때 이걸 따로따로 재판하게 되면 3년, 2년, 1년 합쳐가지고 징역 6년이 되잖아요. 따로 재판을 받으면. 근데 이것을 병합해서 선고를 하게 되면 따로따로 병립형으로 이렇게 합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한
형량이 가장 높은 형의 50% 정도를 가산을 합니다. 그러면 6년을 선고받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병합해서 선고를 받게 되면 4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병합 선고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특권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원칙처럼 적용이 되어 왔던 재판 실무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병합 심리를 해달라고 하죠. 물론 이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거니까 결론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방어권과 변론권 측면에서 병합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요. 급하게 진행할 생각 없다.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합 여부를 나중에 정하든 2명을 분리해서 심리를 하든 간에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진행을 하겠다.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은요. 통상 월 1회 정도 보통 공판을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을 하면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죠. 뭐 한 2-3번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뭐 다툴 게 없으니까요. 뭐 증거 다 동의하고 공소사실 다 시인하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선처를 바랍니다 하고 길 잡아서 이제 선고를 하게 되죠. 근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법정에서 명확하게 의견 진술을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입장을 보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 조사할 것도 물론이고요. 증인 신문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당장 검찰이 기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추가로 조사한 것이 그 방송에 출연을 했던 후보자 토론 이재명 대표하고 검사 사칭을 공모했다고 지목됐던 KBS 추정 60분 PD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했고 이 함께 기소된 위증 정범에 해당되는 김모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들에 대한 진술 조서가 있을 것이고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증거 부동의를 하면 그 원진술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채택해서 법정 증언을 듣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기존 사건에 대해서 병합 여부를 떠나서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준비기일이 한 차례 더 열려요. 그러면은 월 1회씩 만약에 공판을 한다고 치면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월 1회 정도 하는 게 통례거든요. 그러면은 1월, 2월, 3월 총선 전에 요 3번밖에 없습니다. 4월 10일이 총선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4월 초까지 4차례. 근데 선고기일을 잡으려면 종결, 결심 공판을 하고 나서도 한두 달 뒤에 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넉넉하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본 공판이 3차례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모두 절차하고 증거조사하고 증인신문하고 종결하고 이것을 단 3기일 내로 또는 2기일 내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기존 사건하고 병합을 해서 충분히 방어권과 변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급하게 진행할 생각 없어.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진행할 거야. 그러니까 월 1회 정도 진행을 한다는 얘기로 저는 들렸거든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주 3회 출석 현실화 그리고 총선 전 1심 결론 나올 듯 이런 제목을 달고 보도를 하는데 그거는 너무 오버한 것 아닌가? 너무 희망을 섞어서 제목을 뽑은 것 아닌가? 또는 적어도 1심 결론이 총선 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도해서 당내 분란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같은 언론인데도 어떤 언론은 병합 여부 보류했다, 뭐 선고는 병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 언론은 병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반복적으로 오늘 재판장의 워딩을 학습하고 법조인들의 조언을 얻고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과도 대화를 나눠보고 한 결과 기존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오늘 재판장이 결론을 낸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기일이 끝나고 공판이 진행되면 이 김모 씨하고 분리해서 심리를 하더라도 심리하던 중간에 뭐 병합을 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김모 씨랑 분리해서 심리를 하면 김모 씨 부분만 신속하게 빨리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을 해놓거나 해서 나중에 병합을 하거나 해서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오리라는 일부 언론의 기대는 너무 많이 나아간 희망사항이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사건은 2002년에 이재명 대표가 시민운동할 때 KBS 추정 60분 PD하고 같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김병량 시장의 어떤 비리 의혹, 특혜 의혹에 대해서 함께 파헤쳤던 거예요. 근데 KBS PD가 김병량 시장한테 기자 또는 PD라고 밝히지 않고 검사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전화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검사 인척 전화를 해서.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검사의 이름을 알려줬고 질문 내용을 옆에서 코치를 해줬다. 그래서 검사 사칭한 공범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었죠. 자,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KBS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다른 후보가 물어본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그때 내가 검사를 사칭한 게 아니고 KBS PD가 검사 사칭을 했는데 내가 인터뷰하느라고 옆에 있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다. 이런 취지로 토론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가 됐었어요. 2018년에 또 기소가 됐었고 그 사건 재판을 하는데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이재명 시장이 전화를 걸거나 요청을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 나에게 유리하게 얘기해다오. 그 내용인즉슨 당시 김병량 시장과 KBS 측이 나한테 다 뭐랄까요, 갖다가 뒤집어 씌우고 내가 이 주범인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고는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뭔가 모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해다오. 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를 한 거고 백현동 사건 수사하면서 이게 추가로 불거졌나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이 당시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는 또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이 김모 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위증교사 사건이나 위증이나 증거인멸 사건 등 이런 사건들 보면요, 통계를 보면은 유죄 가능성이 한 절반 미만 정도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 나는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취지였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었어. 걔랑 통화를 하면서 내가 얘기한 것은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한 거였어.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진술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준비기일이나 또 심리가 공판이 시작되면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의 알려진 입장은 이런 정도다. 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기존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이 기각된 것은 아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심리를 하면서 추후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또는 심지어 병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재명 대표의 또 공판이 있습니다.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 중에 위례 사건에 대해서 유동규 씨 증인신문이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유동규하고 검찰하고 또 마치 입을 맞춘 듯이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혐의를 전가시키는 이런 방향의 아마 증언을 쏟아낼 텐데 그 과정도
세밀히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